안녕하세요. 끌어당김의 법칙 마스터 소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하라마라쇼 24탄 잘 마쳤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마쇼를 여는데 이번 하마쇼는 주제가 두려움이라서 그랬는지 그동안의 하마쇼보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참가를 해주셨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깨달음이 있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었다. 재밌었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마쇼를 깊이도 있고 재미도 있는 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또 직접 하마쇼에 참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살면서 내 앞에 닥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인생이 던지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180도 달라지고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쓰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뜻입니다. 해결책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되고 불안해하는 건데 고민하고 애써서 해결책을 찾으면 다행이겠지만 대다수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거겠죠. 저는 아주 오랫동안 어깨 결림이 심했었는데요. 고질적으로 어깨도 뭉치고 나중에는 엘보 또 1년에 몇 번씩 허리 디스크 증세까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눈이 자주 터져서 나중에 병원에서는 이대로 자주 충혈이 되면 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걸 고쳐보려고 신경외과도 다니고 또 한의원도 다니고 인대 강화 주사부터 벌침까지 맞았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마사지도 받으러 다녔었고 아무튼 바쁜 시간 속에서도 틈틈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았어요. 그리고 마사지 받으러 가면 의뢰 어깨가 많이 굳으셨네요. 일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을 많이 하니까 어깨가 아픈 거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틈틈이 마사지 받고 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하면서 가는 거지 사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어깨 결림이 없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않는데 오히려 더 그때보다 건강해졌어요. 허리도 튼튼해졌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기업은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올릴까? 회의 시간을 늘려가며 고민을 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배우려 하거나, 투잡을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잔업을 더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고민하고 더 뭔가를 하려고 하기 쉬운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포지티브한 상태일 때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거는 원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원인을 안 보고 그 결과에만 지금 초점을 두는 거죠. 방법론만 집중하게 되면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나, 하이어 셀프라고 하는 더 높은 나, 초의식으로부터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면 지금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나 싱크로니시티, 즉 우연같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누군가를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내면의 나, 하이어 셀프로부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번 생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 나의 사명, 내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이어 셀프, 내면의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차원 더 높은 아이디어나 방법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내면의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인생의 레벨을 올려주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여러분도 모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는 지금 고민이라면 고민하는 거를 당장 멈추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는 훈련은 잘 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 아니라 부모가 심어준 거, 학교에서 심어준 거, 세상이 심어준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내 그 생각을 멈추지 않는 한 내면의 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원하는 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랫동안 억누르거나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하지라고 미루거나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의 평가 때문에 그게 더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이런 이유들로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고 못 듣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 상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멈추고 몸과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합니다. 이게 나의 비전이죠. 비전이 명확한 분들은 그 비전으로부터 지금을 볼 수가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인생의 지금의 현재 나의 이 문제, 결과, 이것만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놓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 비전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그 비전으로부터 지금을 보기 때문에 내 의식이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이번 생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게 지금의 이 끌어당김의 법칙 마스터라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죠. 어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포커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놓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건지 나의 비전을 크고 높게 만들고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미래의 비전을 이룬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보게 되면 지금의 이 낮은 레벨에서의 나를 보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비전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거나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만의 비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머리로 생각으로 남들이 정해놓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면에서 원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나의 비전을 못 듣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수록 고민하는 것을 내려놓고 몸이나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포지티브한 상태로 만든 그 상태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면의 나에게 물어보도록 하세요. 자문자답입니다. 그러다 보면 들리기 시작하죠.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높은 레벨의 나를 하이어 셀프와의 만남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인생의 힌트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도움되는 이야기를 올려나갈 겁니다. 응원의 댓글, 구독 신청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